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가을이 시작되는 9월이 왔습니다. 그리고 분기 배당주들은 9월 기준으로 3분기 배당금을 지급하는데요. 오늘은 현재 시점에서 주목을 해볼 만한 분기 배당주들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9월 말에는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28일부터는 휴장에 들어가는데요. 이번 3분기 배당금을 받으시려면 9월 25일이죠. 이날 월요일에 해당 종목을 보유를 하셔야 됩니다. 3분기 배당금은 11월 중에 계좌로 입금이 되고요. 일반 증권 계좌에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배당소득세 15.4%는 제외가 되고요. 배당금을 받으시게 됩니다. 본론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배당주를 선택하는 기준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배당 수익률이 은행 예금보다 더 높은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물론 주가가 상승해서 매도를 하면 수익이 나오겠죠.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러므로 배당금 자체가 은행 이자보다는 더 많은 종목 중에서 선별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현재 은행 이자를 고려했을 때는 배당 수익률은 6%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배당금이 축소된 적이 없었던, 즉 배당 컷이 나온 적이 없었던 종목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실적이 저조해서 불가피하게 배당금이 축소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간혹 가다가 배당을 아예 하지 않고 건너뛰는 종목도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배당주로서는 투자하기가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형 기업들은 실적이 그나마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시가총액이 1조 원 넘어가는 대형 종목을 투자하실 종목으로 선택하시는 게 무난한데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은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 시가총액은 그냥 권장 기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오늘도 분기 배당주를 선별을 하고 소개를 드릴 텐데요. 분기마다 배당하는 종목 중에서 연간 배당 수익률이 6%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리금융지주, 현대차 우선주, 하나금융지주, SK텔레콤, 아이마켓코리아, K카, 효성 ITX, 삼양옵틱스가 해당될 것 같습니다. 이들 종목 중에서 시가총액이 1조 원 넘어가는 종목은 우리금융지주와 현대차 우선주,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SK텔레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들 종목을 말씀을 드릴 생각인데요. 이 중에서 제가 SK텔레콤 조금 큰 비중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보니까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죠. 구독자분들도 익숙하실 겁니다. 그래서 SK텔레콤은 오늘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생각이고요. 그래도 아쉬우니까 아주 짧게 말씀을 드리면 분기당 830원씩 균등하게 배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배당금도 830원이라고 예상을 하고 연간 배당금은 3,320원이 되는데 오늘 주가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이 7%입니다. 자, 그리고 분기 배당주 중에서 K카는 현재 시가총액이 약 6천억 원 정도로 1조 원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반기 실적을 보니까 이익이 개선되었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주가 위치가 아주 부담스러운 자리는 아닌 것 같아서 이 종목까지 포함을 시켜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분기 배당주 중에서 배당 수익률이 4에서 5%대로 예상되는 종목이 4종목 있습니다. 신한지주, KB금융, 쌍용CNE, 그리고 CJ제일제당 우선주인데요. 신한지주와 KB금융은 최근에 주가가 반등하면서 배당 수익률은 6% 이하로 내려왔습니다. 은행 종목들 향후 주가가 상승한다면 오늘 말씀드리는 우리금융이나 하나금융지주보다는 아무래도 업계 리딩뱅크 경쟁을 하고 있는 신한이나 KB금융 주가가 더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향후에 주가가 상승했을 때 조금 더 큰 매매 차익을 기대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시고 투자할 종목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은행 두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일단은 두 종목의 올해 배당금을 전년과 동일하게 예상을 해보고 있는데요. 우리금융지주는 올해 2분기부터 분기 배당을 시작을 했고 2분기 배당금은 18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3분기에도 180원을 예상하고요. 작년 배당금이 1130원이었기 때문에 4분기에 770원 배당을 예상합니다. 그리고 하나금융지주는 올해 1분기부터 분기 배당을 시작을 했는데요. 1분기와 2분기 동일하게 600원 배당하였습니다. 그래서 3분기에도 배당금은 600원을 예상하고요. 전년도 배당금이 3,35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4분기는 배당금을 1,550원 정도로 예상을 해봅니다. 상반기 실적은 하나금융지주가 더 좋았습니다.
상반기 순이익이 2조 원 정도였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약 3천억 원 늘어났기 때문에 16%가 증가하였습니다. 반면에 우리금융지주는 상반기 순이익이 약 1조 6천억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전년과 비교를 해보면 실적은 13% 감소하였습니다. 우리금융지주의 올해 예상 실적을 보니까 전년보다 순이익이 약 2천억 원 감소할 것이라고 증권사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하반기에 실적이 어떨지는 아직 모르지만 컨센대로 실적이 나온다고 보면 전년과 동일하게 배당금을 지급하려면 배당 성향을 높일 필요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배당 성향을 4대 금융지주가 비슷하게 가져가기 때문에 은행 하나가 특별하게 배당 성향을 높이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배당금이 전년보다 약간 줄어들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반기 실적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금융지주는 상반기 전년 대비 약 3천억 원 이익을 개선했는데요. 하반기는 전년보다 약간 부진할 것이라고 증권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올해 실적은 전년보다 이익이 1,600억 원 정도는 늘어난다고 전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금융지주는 올해 배당금이 전년과 동일하거나 혹은 약간 증가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하나금융지주 최근에 변수가 있는데요. KDB생명 인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실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KDB생명을 인수하고 정상화시키는데 상당한 자금이 들어간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얼마나 좋은 조건으로 인수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요. 이번 인수가 올해 배당금에 살짝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선반영되고 있기는 한데요. 여하튼 인수 관련해서는 이제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겁니다. 보수적으로 접근하신다면 인수 관련된 결론을 확인하시고 투자를 결정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이 모두 올해 배당금이 변수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그래도 일단 작년과 동일하다고 가정을 해보면 우리금융지주는 배당 수익률이 9.5%, 그리고 하나금융지주는 8.4%입니다. 우리금융지주는 배당금이 소폭 줄어든다 하더라도 다른 은행들보다는 배당 수익률이 더 높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금융지주는 3분기 배당금은 180원, 하나금융지주는 600원 예상합니다. 이 두 종목을 오늘 주가 기준으로 1,000만 원 정도 매수를 한다고 가정하면 실제 받는 배당금이 얼마나 될지 계산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우리금융지주는 연간 배당금이 세후 기준으로 약 80만 원 정도 예상되고요. 3분기 배당금 180원 받는다면 세후 기준으로 배당금은 약 12만 8천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금융지주는 연간 배당금이 세후 기준으로 약 71만 원 정도 예상되고요. 3분기 배당금이 600원 기준으로는 배당금은 약 12만 7천 원 정도를 예상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금융지주들이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을 하고 있는데요. 주주 환원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는 상반기에 매입했던 1,500억 원 자사주를 8월에 소각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금융지주도 1,000억 원 규모로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는데 이렇게 매수한 자사주를 올해 4분기에는 소각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주가를 한번 볼 텐데요. 우리금융지주 올해 초 고점 대비 주가가 12% 하락했고 최근 저점 대비해서는 9% 상승하였습니다. 주봉상으로 현재 이평선이 역배열 상태이긴 한데요. 주가가 조금만 더 상승을 해준다면 5일선이 21선과 60일선을 한 번에 돌파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 기준으로 PER은 3배이고요. PBR은 0.3배입니다. 하나금융지주는 올해 초 고점 대비 주가가 25% 하락했는데요. 최근 저점 대비해서도 주가는 7%만 상승하였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KDB생명 인수 리스크가 현재 주가에 선반영되고 있는 흐름이라고 보입니다. 올해 2분기 기준으로 PER은 3.1배, PBR은 0.3배인데요. 밸류는 우리금융지주와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종목인 현대차 UB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20년부터 22년까지 매년 배당금이 2,000원씩 늘어났는데요. 저는 올해 배당금도 2,000원 늘어나는 9,100원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근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2분기부터 분기 배당을 시작을 했고요. 2분기 배당금은 1,5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3분기도 동일하게 1,500원 배당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현대차는 보통주가 있고 우선주가 세 종류가 있습니다. 1우선주와 3우선주는 보통주보다 배당금이 50원 더 많고요.
오늘 말씀드리는 이 우선주는 배당금이 100원 더 많습니다. 작년 배당금을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을 보면 보통주가 3.2%, 그리고 1우선주와 2우선주는 5.9%, 3우선주는 6%입니다. 그래서 현대차를 배당주 목적으로 투자를 하신다면 우선주 3종목 중에서 아무 종목이나 하나를 선택하셔도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상반기 실적이 아주 좋았는데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1% 늘어났고 영업이익은 무려 60%나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순이익도 39% 늘어나면서 올해 상반기는 완벽한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들이 예상하는 올해 실적도 아주 좋을 것이라고 전망이 되는데요. 전년도 순이익이 약 8조 원이었는데 올해 순이익을 12.5조 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순이익이 약 50% 증가한다고 전망하고 있으니까 제가 조금 전에 올해 배당금이 전년보다 2,000원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던 것입니다. 다만 변수가 하나 있는데 최근에 노조와 임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 올해 협상이 순조롭게 흘러가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노조에서 요구하는 내용 중에서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협상 과정에서 노조 측 요구 조건이 일부 축소된 형태로 노사 타결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전년도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내용은 배당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현대차는 노사 협상이 어떤 조건으로 타결되는지를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노사 협상이라는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올해 실적이 엄청나다는 것은 분명한 팩트이니까요. 제가 예상을 해본 배당금 9,100원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은 8.8%입니다. 그리고 3분기 배당금은 2분기와 동일한 1,500원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현대차 EUB를 오늘 주가 기준으로 매수를 한다면 97주를 살 수가 있고요. 연간 배당금 9,100원 기준으로 세후 배당금은 약 75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3분기 배당금 1,500원을 받는다면 3분기 배당금으로 약 12만 3천원을 받으시게 됩니다. 이 종목은 올해 초부터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는데요. 올해 초에 현대차가 주식도 소각을 하고 주주 환원 정책도 확대하겠다는 내용과 더불어서 올해 실적이 아주 좋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상반기 동안에 큰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약 11만 6천원까지 상승이 나왔다가 최근 2달 정도는 조금씩 하락하는 추세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주가는 전고점 대비 11% 하락했고요. 저점 대비해서는 41% 상승한 상태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리는 마지막 종목은 K카입니다. 이 종목은 21년에 상장을 했던 종목이고요. 22년부터 분기 배당을 하고 있는데 분기당 190원씩 균등하게 배당합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분기당 190원씩 배당을 했으니까요. 3분기 배당금도 190원으로 예상합니다. K카는 중고차를 매입해서 판매하는 사업이 주력입니다. 전체 매출의 97%가 중고차 사업에서 나오고 있고요. 이외에 장기 렌터카 사업도 하고 있지만 비중이 2.5%이기 때문에 크지는 않습니다. 올해 상반기 실적을 보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1% 줄어들었는데요. 반면에 이익은 늘어났습니다. 영업이익은 17%가 늘어났고 순이익은 23% 증가하였는데요. 아무래도 경기가 좋아야 중고차 시장도 활성화된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최근 경기 침체 분위기에서는 K카 실적이 좋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매출이 감소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매출이 감소하는 와중에서도 이익을 개선을 했으니까요. 상반기 실적은 좋았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올해 예상 실적을 보니까 매출은 전년과 비슷하다고 증권사들이 전망하고 있고요. 순이익은 전년보다 120억 원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는 전년보다 더 나은 실적을 보여줄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한국 경기가 하반기라고 해서 상반기보다 나아질 게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증권사들의 전망처럼 실적이 나아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올해 이익이 작년보다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요. 실적이 배당금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K카는 최대 주주가 한행코입니다. 유명한 사모펀드인데요. 그래서 이 종목은 배당금으로 투자금을 조금씩 회수하는 중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성격이 비슷한 종목이 쌍용 CNE입니다. 쌍용 CNE는 이제 매각을 위해서 배당금을 일부 축소를 하고
그 축소된 배당금을 기반으로 자사주를 매입을 하고요. 소각하면서 밸류를 올리는 정책을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K카도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결국에 한행코는 적당한 밸류로 매각을 추진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투자하신다면 쌍용 C&E의 행보를 같이 주목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올해 배당금은 760원으로 예상합니다. 배당 수익률은 6.4%로 예상되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3분기 배당금은 2분기와 동일하게 190원 지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작년까지는 자본 준비금으로 배당을 하다 보니까 배당금에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았는데요. 쌍용 C&E를 투자하셨던 분들은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올해 배당금부터는 이익잉여금으로 배당을 한다고 기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K카도 다른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배당금에 배당소득세 15.4%가 동일하게 부과가 됩니다. 일반 증권계좌에서 투자를 하시고 배당금을 받으신다면 다른 종목과 마찬가지로 배당소득세는 제외가 되고요. 배당금을 받으시게 됩니다. K카를 오늘 주가 기준으로 1000만원 투자를 한다면 836주를 매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세금을 제외하면 연간 배당금으로 약 54만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분기 배당금 190원 기준으로 세후 약 13만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투자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봉 차트를 보니까 작년 고점에 비해서 주가 하락이 크게 나왔습니다. 작년 고점이 24,500원이었는데 현재 주가가 51% 하락했더라고요. 그리고 최근 주가 흐름도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주가를 보면 11,000원을 깨고 내려간 적이 3번 있었던 것 같은데 10,000원을 깬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락 추세가 계속 더 이어진다면 한 번 더 11,000원 근처까지는 하락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투자를 고민하신다면 주가가 상승으로 턴하는 시점을 기다리시던지 아니면 저점 근처까지 주가가 내려갔을 때부터 분할로 투자를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분기 배당주는 3분기 배당금을 받고 나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남은 한 해도 배당주 투자로 좋은 성과 만드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